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안재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재철 대표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원영석 기자님이 워낙 목소리가 씩씩하셔갖고 저는 약간 또 슬로우하게 톤이 그렇거든요. 네,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만나 뵀지만 진짜 만나 뵈고 싶은 분인데 제 소개보다도, 왜냐하면 한국 사람 중에서 미국 정세를 이렇게 제대로 정통으로 이해를 하고 소개를 하는 분이 있다니 하고 늘 놀래왔던 분입니다. 근데 연락했더니 만나 주셔갖고 되게 튕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때 우연치 않게 제가 제 지인한테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마침 그 지인께서 꼭 만나보라고 안 대표님. 예.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뉴저지로 돌아가신다고 원래 예,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하루 늦춰서 예. 월요일 날 가셨는데 그때 이제 딱 맞춰서 만났어요. 그날 하루 굉장히 바쁜 하루였어요. 사실 제가 한인타운에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정말 만나서 다행이고 영광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오늘 뵈려고 일부러 뉴저지에서 비행기 타고 갔다가 오늘 밤 비행기로 네, 다시 가시죠? 갔다가 뉴저지 가서 내일 저녁 비행기로 한국 다시 또. 여기서 바로 한국 가는 게 아니라 뉴저지 갔다가 다시 가는 겁니까? 그래야 집에서 25년을 이 짓을 하고 집을 팽개치고 있어갖고 여기서 그냥 또 홀랑 가면은 또 제 이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난 25년 동안 6.25 전쟁 관련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시고, 특히 사진전을 많이 여시면서 한국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여시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6.25 전쟁을 이렇게까지 심층 있게 깊이 연구하게 되셨는지, 또 지금 활동하는 그 비영리 단체 5017 단체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부탁을 했는데, 저는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동안 25년간 6.25 전쟁을 교육하고 6.25 전쟁을 좀 제대로 알리는, 우리가 보통 미국에선 포가튼 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잊혀진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동안 한국이 질이 멸렬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국은 위상은 한국을 막 흔드는 세력들은 헬조선인이 이런 말을 하는데, 한국이 원하든 안 하든 한국은 세계에서 손에 꼽는 강대국이 된 건 사실입니다. 선진국이죠. 그러한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포가튼 워가 아니고 누구나 알아야 되는 전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이 주목적인데, 제가 원래 시작한 게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2001년 그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 너무 재밌게 봤어요, 사실. 근데 거기에 너무 재밌게 봤어요. 흥남철수 얘기는 사실은 그렇다면서요. 거짓말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거 비교해 보면은 팩트에 근거한 스토리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쭉 하는 게, 왜냐면 그때 흥남철수 때 실제로 북한 피난민 14,000명을 구한 미국 그 화물선에 그 선장님이 6.25 전쟁 휴전협정 되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가 집이라서 그때 37살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뉴저지의 뉴튼이라는 곳에 있는 그 베네딕토 수도원, 한국에는 분도 수도원이라는 같은 계열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54년부터 종신서원하고 수도자로 계시다가 2001년 10월 14일 날 선정을 하셔갖고, 그분 장례 미사에 제가 갔었어요. 미국에 뉴저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다가 제가 역사를 진짜 해박하시다면서요. 정말 해박하다는 표현은 좀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 얘기한 겁니다. 해박하다고. 제가
역사에 대한 해석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늘 그래 왔는데 네. 한국사나 세계사나 동양사 다 우린 보통 서양사를 세계사라고 배웠으니까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사 중에서도 근현대사를 내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분이 흥남철수 그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깜깜무쇼 그분 얘기를 들었을 네. 때 그래서 그때부터 쇼크를 좀 받았다고 하는 게 정확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하자 하면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사실은 한 몇 년 하면 끝나는 일인 줄 알고 했다가 수렁에 빠져갖고 25년을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지금 감사합니다. 6.25를 전체를 다 아우르고 이제 아까 그 한국은 역사 이 6.25를 알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국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엔 사람의 생명보다는 또다 중요한 게 없고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릴 수 있는 많은 사건이 6.25 전쟁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6.25를 전체를 아우르는 네.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연희석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그 책이 그게 제가 최근에 쓴 책입니다. 네. 그 KBS 일요일 밤 9시에 그게 KBS 간판 방송인데 그 책을 소개할 정도로 네. 퀄리티를 인정을 받았어요. 예. 뭐냐면 영어랑 한글로 해서 미국에서도 여태까지 나온 6.25 책 중에 이렇게 가장 객관적이고 그리고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이 오늘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어떤 거였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된 그리고 네. 영어랑 한글로 그런 거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6.25를 통해서 그 전쟁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네.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얘기가 6.25고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저희는 한국에서도 지금 광화문에서도 계속 파이낸스 빌딩 앞에 세종론에 전시를 하고 있는 6.25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 6.25 전쟁을 통해서 휴머니즘이 보이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거를 알고 했더니 미국 사람들한테 제가 팬이 너무 많아요. 미국인들. 예, 미국인들. 저희가 소위 그 뭐 백악관의 앞에서도 전시하고 네, 링컨 메모리얼 네. 그리고 저기 그 뭐 제일 많이 가는 데 중에 하나가 맥어더 장군 기념관 거기 가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조금 더 많은 데를 미국에서는 안 다니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후원 받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다 자비로 하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은 전쟁이나 일으키는 나라로 애들도 다 네.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이나 지금 여기 한인 2세들 중에서도 막 그렇게 예. 일부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많이 있거든요.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있다. 특히 군산복합업체들이 네네. 그런 식으로 뭐 락히드 마틴이나 보잉 네. 이런 데가 전쟁을 일으키길 원한다. 네. 사람의 생명을 희생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만 보고 네.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힘을 가지고 전쟁을 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6.25가 알릴 게 많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국을 지킨 것처럼 네.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그리고 뭐 베트남전도 있었지만 거기는 지고 나와버린 거잖아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되는 것도 결국 한국의 중국 사람들 한국 관광객으로 와갖고 한국에 와보면 쇼크입니다. 한국에서 데모하는 거 보면요. 광화문 그런 데서 네. 중국 애들은 이거 뭐야? 네. 우린 죽는데. 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저희 광화문 전시하는 데 와보면 3분의 1 정도가 외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나라네. 그리고 데모하는데 서로 총 쏘고 이러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적인 모습에 놀란다는 거죠. 더 놀란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 젊은 친구가 와서
자기가 한국에 이거 데모하는 거 사람들 집회하는 거 보고 싶어 왔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6.25 얘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책 거기에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진전에 설명이 쭉 돼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랬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다 보고 나서. 네. 저희가 거기에서 그 아이들 교육하는 내용 미군들이요. 그리고 저는 미군들이 그 당시에 선교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 친구들이 그 고아원에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읽고 있는 게 찬송가를 같이 애들하고 부르고 네, 찬송가. 책에 애들하고 이 사진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책에 찬송가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럼 누가 찬송가라고 지어낸 네.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리고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25년 하고 있지만 저보다 6.25 전문가는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런데 저는 사진으로만 집중해서 하고 물론 배경을 공부를 하고 문헌 같은 것도 다 공부를 하지만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왔던 중에서는 제가 가장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렇겠지만 비주얼 시대에 자랐어요. 네. 말이 많고 막 글로 된 건 안 보려고 그래요. 사실 비주얼이 더 파워풀하다고 많이 느껴지는 게 저도 네. 이제 사실 신문기자 출신이잖아요. 신문기자 중앙일보에서 이제 뭐 20년 일하고 그랬는데 방송으로 한번 제가 어떤 관련 기사 하나를 쫙 썼는데 몇 달간 방송으로 한번 영상으로 보니까 야, 이게 영상이 더 파워풀하다. 그걸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 한 번으로 이렇게 딱 보는 게 더 이렇게 그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저희는 전 전공 자체도 마케팅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소위 심리적으로 이걸 교육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분석을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사진을 붙들은 건 아닌데요. 제가 6.25 사진을 말씀을 드리면 전부 고화질로 해서 5만 장 이상 컬렉션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랑 미주 한인 통틀어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사진을 갖고 계시다고 미국 정부 빼곤. 미국 정부 빼고. 2위니까 2위니까. 2위죠. 예. 근데 왜냐면 기네스북에도 이렇게 등재됐다고 그러지 않나요? 기네스 6.25 전쟁 관련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흥남철수 작전 때 북한 피난민 14,000명을 구출한 배.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6.25 전쟁 당시에 67개국이 연합군으로 한국을 도와준 기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도와준 기록. 전쟁 중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제가 다 등재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그래서 광화문 여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지금 이제 광화문 전시하는 것도 그렇고 국기를 걸고 전시를 하면 외국 사람들을 특히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미국은 이민 국가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나라, 뭐 아버지 나라 아니면 내가 저 나라 출신인데 우리 사진 좀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국기를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감동하고 그 사람들도 이민자들은 전쟁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저희가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통해서 보고 그 당시에 미군들은 정말 기독교 신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늘 기도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그 당시에는 거의 미국인 80~90%가 매주 일요일에 교회 가고 그렇죠.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강했을 때. 그리고 저희 책에 보면 심지어는 저하고는 웬 기도하는 사진이 전쟁 책에 이렇게 많냐 그러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진을 전문 사진, 그러니까 저는 종군 기자가 쓴 사진을 쓰는 게 아닙니다. 미군은 육군의 경우는 그 사진 전문만 하는 병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찍은 거죠. 그거를 그 부대 안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투스타가 총 미군 사령관으로 미국 본토에서
저기에 메가더 유엔군사령부 안엔 원스타가 책임자로 있으면서 네. 총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독자적으로 자료가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청두 그 사람들은 사진 찍느라고 언제 총알 맞을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다 그거 하고 그 사람들이 찍은 게 기도하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진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상황에선 전장에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언제 이승에서 저기. 그럼요. 그거 외에는 세상 떠나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미국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라는 표현 있잖아요. 사진 한 장이 1,000가지 단어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담고 있다고. 1,000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사진이 더 표현을 더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진 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제 책을 PR로 나오는 거 같이 PR을 좀 하면 제목 뭐죠? 책 타이틀. 6.25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이라는 타이틀입니다. 625 Korean War in Pictures. 그리고 이게 자유와 생명의 기록인데 6.25 전쟁이면 6.25 전쟁이지 왜 6.25 한국전쟁이냐 이렇게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코리안 워라는 게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대학교 그 친구가 책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들한테는 소위 바이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그게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식으로 써놓은 책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커밍스가 그런 식으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커밍스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거는 그런데 두드려 패놓고 일진 애들이 나중에 자기가 딴 사람 인생 다 망쳐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그 내용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가 여기 워싱턴에 와서 무슨 세미나 할 때 자기가 그때는 뭘 몰라서 그렇게 말해놓고 그런 거는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이미 여기 2세들이 커밍스 영향 많이 받아가지고 좌파됐어요. 그렇죠. 다시. 그래서 미국이 다 전쟁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이게 6.25라는 앞에 6.25를 일부러 넣은 겁니다. 제가 브루스 커밍스의 브루스 커밍스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래도 제 팬들 사이에서는 저도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고 구독자도 유튜브 구독자도 원래 막 많으시다가 선거 이슈 때문에 좀 제재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일 지금은 이제 제가 1956년생이라서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죽을 때까지 6.25만 다루다가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면 의미가 있다. 이거 보면 뭐 이게 돈이 되느냐 어쩌고 막 떠드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는 애들한 친구들한테도 야 떠들지 마라. 난 이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야. 왜냐면 이 자료를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요새 뭐 예를 들어 관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을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우리 책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 좌파들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애들이 미군들이 양민학살했다고 얘기를 하고 막 포로들을 함부로 아니요. 사진이 다 증명을 합니다. 그 미군들이 현장에서 북한군 포로를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책에도 보면 일본 도쿄에 있는 미 육군병원에 가서 북한 병사들을 치료하는 사진이 있어요. 아니 보통 2차 세계대전 때도 포로들이 다 미국한테 붙잡히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쪽에 잡히면은 완전히 죽어나니까 막말로. 근데 미국은 인권을 굉장히 존중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6.25의 모습을 아까 우리가 이제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에 때는데 그 흥남철수 때 우리가 그 영화가 거짓말인 게 국제시장에 거기에 보면 뭐 피난민들을 미군들이 구출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통역관이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국제시장에 좀 약간 좌파 영화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시작 자체가. 그 당시에는 잠깐 이게 뭐 국뽕이냐 뭐 우파 영화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좌파적인 거네요. 저는 처음에 미군을 약간 삐딱하게 그건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
피난민을 안 구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설득을 옆에서 한국 사람이 네. 해서 할 수 없이 기억이 나요. 그 선장님이 무기를 버리고 그래. 저는 그 배의 항해 일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배는 빈 배로 간 배예요. 밑팍에 기름 뭐 유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연포 비행장이라고 흥남부두 바로 옆에 미 해병대가 쓰던 항공 비행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쓰는 갖다 줄 드럼통 연료통을 좀 싣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하역하다 말고 급하게 다 집합해서 흥남으로 가서 사람들을 네. 싣고 싫어 그러면 실는 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배인데 무기를 버렸다 그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책에도 나와 있고 제가 쓰는 모든 문헌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흥남부두의 피난민 구출은 1950년 12월 16일부터 피난민들이 구출됐다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12월 8일 날 흥남 철수는 12월 15일부터 공식적이고 1950년 12월 8일 날에 발행된 그 명령 메가더 장군 유엔군 사령관 명령문이 있어요. 그거의 오퍼레이션 플랜에서 나오는 게 피난민을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라고 하는 그 구조 딱 그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12월 14일 날엔 흥남부두를 마지막으로 방어하고 있던 그 미 3사단하고 회의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민을 구출해 달라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했다고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대로 메가더한테 갔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피난민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의 공로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당시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언짢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언짢아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남북 간의 전쟁이잖아요. 뭐 그러랬더니 뭐 우파 쪽에선 또 내가 틀렸다 맞았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전쟁 당사자는 남북한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누구냐면 적국의 국민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지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적국의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군들이 자기들의 철수를 늦추고 후방을 방어하다 많이 죽거든요. 네.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군다나 그런 점에서 그 가치를 이제 전쟁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고 전쟁 와중에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중문화 한국 대중문화도 그렇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뭐 괴물 같은 경우, 봉준호 감독의 괴물 같은 경우도 미국인들이 이렇게 실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네요. 이제 봉준호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 영화 보고서 걔 작품은 아예 건드리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저는 봉준호 감독을 보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좌파적인 인물이고 이 사람 영화 이제 보기가 싫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몰랐죠. 괴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없게 봤고 뭐 살인의 추억. 뭐 영화는 잘 만드니까 뭐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재미가 뭐 좌파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나름 재미있게 봤는데 죄송하죠. 저는 다 안 봤어요. 그 친구가 만든 근데 내용들이 너무 미국을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영화들이 많고 미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야지 할리우드 영화에서조차. 네. 그래야지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그런데 출연한 애들은 실제로는 우리 뭐는 강남 좌파라고 부르듯이 지들은 잘 살아요. 하지만 그거를 보는 대중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대를 자극을 해서 대리만족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돈을 보고 그게 뭐가 다릅니까? 김일성 집안이랑. 맞아요. 사람들 탄압하고 조롱해갖고 돈 뜯어갖고 지들만 살고 영화도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북한 공산 집단하고 똑같은 짓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을 외치시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미국이 굉장히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아니었으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못 있고 아마 대표님도 미국에 이렇게 안 와 있을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미국의 그 긍정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너무 우리가 모르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상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께. 네. 예. 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군들이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미국 사람들 참전용사를 많이 만나보면요, 다 어려운 집 자식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국에. 그 사람들이 그 공부해서 돈을 받아 모아가지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오고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를 조사한 자료가 한번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군들의 평균 월급이 병사들이 40불에서 50불이라. 월이요. 네. 그리고 자기 또 그러는데 어떤 많은 사진이랑 보면 부모님들한테 미국에 편지 보내가지고 옷 같은 거 동네에서 모아서 보내주면 애들 나눠주고 막 그런 거 하는데 말고, 공식적으로 그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600몇십 개 고아원에다가 도와준 돈이 기금을 펀드레이징 기금을 모아가지고 도와준 그 40불 50불짜리들이 200만 불을 모았답니다. 200만 불? 와. 저는 그거에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그 한국군에 이렇게 파병된 미군들 나이는 몇 살 돼서 몇 살 정도가 제일 많았나요? 제일 지금 워싱턴에 그 2022년에 War of Remembrance에서 추모의 벽이라고 6.25 때 전사한 그 미군들하고, 거기에는 그 워커사령관이 뭐 나중에 추서가 돼서 대장이 됐지만 워커사령 8군 사령관부터 해서 병사들까지 다 있고, 한국군 카투사 미군으로 간, 그 당시에는 왜 카투사가 시작됐냐면,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 25사단, 24사단이 한국에 먼저 들어오고 1사단 들어오면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7사단 병사들을 다 거기다 글로 뺀 거예요. 많이 보충을 하고. 그러니까 일본 7사단을 많이 뺐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없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 때부터 해서, 그리고 그 후속으로 3사단까지 해가지고 두 부대가 먼저 이 카츄샤를, 한국 젊은이들을 미군한테 그 U.S. augmentation to the U.S. 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카투사의 전통인데 그 친구들 전사한 명단까지 다 넣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근데 거기에 장교부터 사병까지 다 넣었을 때 평균 나이가 19살이랍니다. 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미국인들의 자녀들이 그만큼 엄청나게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피부치들이 한국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고, 그게 헛된 희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적으로 가고 너무 공산주의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다가가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 후손들 보는 입장에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사진전, 순회전을 저희가 한 10세트 갖고 있었는데, 훔쳐간 거를 많이들 훔쳐가고, 좌파만 훔쳐간 것 같지 않고, 꼭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도벽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이 순회전을 하는 뭐 몇 군데 다녔지만 정말 많은 시골 구석거지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보통 참전용사들이 와서 뭐 훈장도 주고 막 그런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요, 자식들이 제가 찾아가는 거를 환영 안 하는 집도 많아요. 그게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전쟁 트라우마로 이제 6.25 참전했던 사람이 와서 자식들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들도 꽤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것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아서 제대로 나중에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그래갖고 애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전장 경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PTSD라고 그러잖아요. 그 PTSD에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포악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자기 가정 멤버들한테. 그런 거 들으면 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영어 표현으로 더블밤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쪽으로 손해본. 가서도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장에 있으면서. 근데 돌아오고 나서도 그 PTSD로 인해서 가정까지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도시 말고요, 지방에 가서랑 이런 걸 하면서 참전용사나 그 후손들까지 초청을 해서 네. 감사 메시지를 주면, 시골에는 그런 게 오는 게 별로 없어요, 미국도요. 대도시는 많이 있겠지만 행사들도 많이 있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동네에 일종의 축제처럼 말듯이, 더군다나 이제 한국 문화가 꽤 알려져 있어서 네. 여러 가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꽤 고마워하고, 막 친구들까지 야, 한국이 이렇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한다. 그 일을 하시는 거는 안 대표님만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선행들을 이렇게 컨트리사이드까지 다 찾아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하는 분들, 다른 활동하는 분들 꽤 있으니까 저 혼자 다 한다 그러면 제가 앞장서서 하시는. 예. 근데 이제 몇몇 근데 그분들 중에 또 이름 밝히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사진전에 제일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김문수 후보를 진짜 광팬으로, 제가 트럼프를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이따 좀 설명했지만 뭐냐면, 참전용사들이 6.25 때 180만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네. 한국에. 그 중에서 한 25만에서 30만이 생존해 있고 다 돌아가셨는데, 네. 생존 20만이요? 20만 이상. 예. 그래서 생존, 제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20만 명. 예. 그거를 또 제가 또 그런 거에 대한 선수가 돼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 대통령 이름으로 감사 문장을 보내고, 동시에 전사한, 지금 그 당시에 전사한 분들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 미국에 와서 최근에까지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 후손들한테도 그 후손들을 찾는 거를, 우리 이상가족 1983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서 그 가족들도 위로하는 게, 그 가족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한테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저런 나라한테 무슨 관세를 많이 매기고 함부로 해. 트럼프 정책하고 똑같은데 군인들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그 가족들을 챙기는 건데, 한국은 열애가 될 수 있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왜 그 얘기 나온 김에 끊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많아서 비리에 무관하고, 김문수 후보는 돈이 없어서 비리에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왜 돈이 없느냐? 그동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뭐 도지사 오래 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뭐에 많이, 국회의원 3선에, 그럼 12년에 도지사 2번, 그러면 8년, 20년 동안 연립 살아요. 예? 뭐 전 재산이 6억 얼마밖에 안 되는. 한 번은 물론 6억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정치인들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차이가 돈도 아니죠. 차이가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그게 심지어는 한번 제가 올해 한 10몇 년 전에 3억 5천이었는데 신고할 때는 1년 후에 2억 5천으로 재산이 줄은 게, 장인어른이 아파갖고 집을 더 병원비 대느라고 더 줄여서 갔다고. 야, 세상에 순애보도 이런 순애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저 페미니스트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럴 텐데. 말씀하세요.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여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두 유혹을 다 이겨낸. 그러면서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턱걸이를 하루에 10개씩 해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요, 우선 체력이 되지 않으면. 트럼프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트럼프 막 하루에 6개 주 돌고서 막 유세를 막 1시간 넘게 하는 그렇죠. 보면은 체력이 돼야지 나쁜 짓을 밑에 애들이 못하 모든 걸 자기가 관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하려면 야 알아서 해라 피곤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체력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문수 후보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세월을 낚지 마시고 체력을 낳고 계십시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도 제가 저분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제가 보냐면 이 노조 문제도요. 울타리를 넓게 칩니다. 노조한테도 많고 어려운 노동자들도 먹고 살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정책을 펴요. 하지만 울타리는 넓게 그러나 튼튼하게. 네. 그렇지만 회사를 경영진을 무너뜨리고 네 멋대로 하는 거는 모두가 망하는 지름길이 하면서 그건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늘 그분이 이 꼿꼿하게 써 있어서 막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그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고 그동안 일을 해온 거 하면서 보면 그렇게 일에 대한 혁신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은 꼭 돼야지만 한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상한 거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정치 진실 정치라고 하셔서 왜 갑자기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지금 한덕수 씨하고 또 가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정해요 그런 걸? 좀 약간 특이하죠. 처음부터 같이 하기도 진흙탕에 들어와 싸워야죠. 그 사람은 뭔데? 원래는 그게 맞죠. 경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야 청청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덕수 후보하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결국엔 합칠 텐데 누가 위로 가고 누가 밑으로 가느냐 그거에 대한 논란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당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정말 이 사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저쪽에서도 그 얘기 미국에서 트럼프 쪽에서 누구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구를 원하고 누구를 밀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답답해요. 그런 게 없죠. 트럼프가 또 이런 방법 없었습니다. 한국 관련.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그리고 지금 저는 저거 절대 안 믿어요. 미국이 그냥 한국이 알아서 망하면 망하라 그렇게 안 놔둬. 그렇게 하지. 그렇게까지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민주당에서 탄핵을 많이 시켜갔고요. 소위 열 몇 명이 탄핵되면서 군대도 그렇고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중공이나 북한 애들이 난리를 치려면 난리를 왜 못 쳤어요? 왜 못 쳤을까요? 미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거는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이 공산화될 수 있는 지름길로 가는 거를 미국이 지금 아직 우리 분명히 얘기하지만 6.25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그 증시가 절반 이하로 바로 그날 뚝 떨어질 거라고. 그렇죠. 필리핀이 그런 식으로 미국 회사들이 자본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요새 필리핀의 그 중공 애들하고 시끄러운데 미군들이 다시 들어온 거 아시죠? 그 결국은 이거 까불다 큰일 날 거였구나 하다가 결국은 들어오는 거야. 지금 필리핀 한국에 가정부 들어오니 막 그러면서 그 잘 살던 나라가 아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그래도 일본이 망했다고 그래도 일본이 1등이었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한국도 언제든지 그렇게 전락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미군이 나가면 그날로 저도 그렇다고 봐요. 자본 다 나갑니다. 저도 그거는 경제학자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끝난다고. 그 순간에 다 자금을 뺄 거라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6.25 얘기를 교육을 하고 사진전, 책내 이 책은
한국에 3, 40년 정보장교로 있던 그 미군들이 저한테 당신이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6.25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표현한 책은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저는 얘기하는 게 한국에 제가 평상시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국은 그동안 한국 자체에서 6.25를 마치 몇 명의 지휘관이 한 것처럼 계속 자화자찬들을 해왔어요. 아니거든요. 미군들이 한 거고 한국은 어린 사람들이에요. 지휘관 자체가. 네. 그리고 한국에 그 당시에 6.25 참전하지 않은 가족이 참전한 사람이 없는 가족은 단 한 집도 없다고 봐요. 멀면 사돈의 8천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병사들이 현장에서 싸우고 했고 상위용사도 얼마나 많았고 그런 사람들을 전사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경찰들도 어마어마하게 전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우리 정부 차원에서랑 계속 그리고 북한에 포로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계속 그런 거를 했다면 자기 집안에 참전해서 나라를 지킨 내가 그런 자랑스러운 집안 후손인데 어떻게 반대한민국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국군 병사들 사진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넣을 수 있을 만치 넣으려고 그것도 책이 너무 두껍다고 그래서 줄여서 480페이지. 480페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실정치 시청하시는 분들도 구매할 수 있고요. 그 책 통해서 그 책을 이제 팔 수 있는데 지금 한국 그걸 판매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작년에 9월 달에 나왔는데요. 네. 그 10월 정확히 말을 합니까? 9월 15일 KBS 뉴스에 나올 때 그때 이제 교보문건이 이런 데 이제 배포가 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미군들한테 이거를 좀 선물로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책값을 저희한테 보내면 제가 미군들한테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책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판매가 부진합니다. 사실 진실정치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네, 제가 그 우리 원영석 기자님은 제가 얼마나 본인의 팬인지를 모르세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한국에서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책이나 모든 게 자기들의 뭔가 이권하고 개입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걸 꼭 뺍니다. 네. 아는 사람들이. 네. 꼭 배운 애들이 말썽을 피우잖아요. 늘. 네. 그것처럼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우리 정말 여기에서 내가 맨날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하지? 저는 잘하는 영어는 아니지만 못하는 영어도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미국을 제대로 제가 전에 말씀은 고든 창인이 어쨌든 제일 영향력 있는 친구들한테 그렇죠, 그냥 인터뷰 다 따내잖아요. 그거 쉽게 따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해본 사람만 압니다. 뭐 이제 저도 이제 그쪽에 계속 관심 갖다 보고 뭐 네트워크를 그쪽으로 쌓다 보니까 이제 아니죠. 그 친구들은 그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접촉을 해서 이런 이슈를 한다 그러면 요새는 다 조사해보고 답하지. 그냥 누가 날 유명하게 하나 보네.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안 하고. 네, 뭐 행사에도 많이 갖고 그 CPEC 행사 그런 데 가서 이제 좀 그 서로 얼굴 트고 하면서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마 거기서도 파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희망상 내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늘 연락을 할 것 같아요. 예,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 보니까 그 흥남철수 때 그 선원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그 장례식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도 이렇게 꼬박꼬박 다 챙겨서 가는 모습을 보고서 감동하게 되더라고요, 대표님이. 다 찾아가신 거예요, 그 선원님? 예, 거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장님, 알고 또 그 로버트 러니 씨라고 그 사람이 상급 선원인데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리지널 그 레너드 라로 메르디스 선장님이 계셨고 수도자로 돌아가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자료를 그 런이 그분이 변호사였어요. 아버지가 뉴욕 검사 뉴욕 남부지검 검사장의 아들이 6.25를 간 거예요. 코넬 대학교 법과대학원에 등록금 집에서 안 도와주니까 대단한 거죠. 잘 사는 집 아들인데. 그래서 갔는데 그 당시에 이 흥남철수 사진도 자기가 많이 찍어놓고 그 이후로도 미국에서 이 용감한 배상을 의회에서 받게끔 그 러니 씨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 친구라고 할 수도 없어. 다 그때 그 자료를 다 해서 했던 분인데 이제 저를 만나서 제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료를 모은 세컨 캡틴이고 저를 보고 캡틴 오브 스토리라고 이거를 전 세계에 알려서 그러면서 흥남철수가 알려졌는데 어떻게 지금은 뭐 자기들이 다 뭐 일단은 흥남에서 나온 분은 갑자기 전부 그 배 타 나왔다고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뭐 그거 갖고 누구를 비하할 일이 아니고 그 러니 씨는 정말 이 스토리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스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그 저한테 제일 많이 도움을 주신 우석대학교 김영석 총장님이 계실 때 거기에서 그 명예정치학 박사도 받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이 BRP로 제일 앞에는 대통령급이 앉는 거거든요. 취임식 때 그 바로 뒤에 국무총리급 앉는 자리에 갈 수 있게끔 제가 다 로비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스타를 많이 그거는 그분을 스타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알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휴머니즘이 뭔지 평상시보다 그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선원들이 어떤 일을 같이 했는지 그거를 알리고 싶었고 그 일이 계기가 돼 보니까 제가 생명의 항해 그 책도 그렇게 냈지만 지금 저희가 뮤지컬을 만든다고 메이킹 필름 58에서 이미 작곡 작사 다 너무 만들어서.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음악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그 뮤지컬을 이제 한국의 최고로 뮤지컬계에서 최고 대분 유희성 감독 말씀으로는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뮤지컬 중에 브로드웨이로 진짜 메가톤급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컨텐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차에서 아까 들었는데 너무 이게 웅장하고 음향이 퀄리티가 너무 이게 정말 하이엔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 만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이거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뮤지컬에 대해서는 무지한 제가 대본까지 제가 썼거든요. 대본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본은 쓰질 못하죠. 전혀 뮤지컬스럽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대본을 썼다는 그 열정 하나에 자기들이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해온 일이랑 손발 다 들었다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저희 책도 그렇고 저희는 이 책을 참전용사들하고 그 후손들한테 그 180만 권을 다 보내는 게 소망 중에 하나예요. 180만 권. 그럼 그 수익으로 뮤지컬 할 수 있어요. 그거 뮤지컬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을 결국은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이 휴머니즘 얘기를 하다가 아까 미군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인지 몰랐다. 그런 거를 알리게 되면 미국의 이 모든 게 결국 미국을 칭찬해서 결국은 그 득은 한국이 보게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알려야지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알려야지만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 되게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 전시를 하면서 좌파 진영에서 막 불태우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얘기 2008년에 촛불 그 광우병 촛불 시위 때 그때는 진짜 걔네들이 무서운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6월 25일 날 밤에, 그러니까 2월 25일 날 때려 부시더니 다시 세웠는데 6월 26일 밤에 저희 사진을 다 태웠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복원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뭐 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봐 차라리 그냥 모조 사진을 그 진품들은 안 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니죠. 근데 이제 디지털로 처리를 해서 오리지널은 제가 또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오리지널까지 없어진 건 아니네요. 다행히. 네, 그렇죠. 제가 그거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오리지널 진품들을 다 그냥 저렇게. 네, 그거는 이제 진품 수준으로 저희가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불난 집이 잘 된답니다. 근데 이제 도중에 그만두면 다 망하는 건데 그게 2008년인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인간이 아직도 있네. 저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여기 그 미국에 잠깐 이제 들어왔다 내일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국기를 누가 훔쳐갔어요. 이스라엘 저기 친북, 종북 좌파들이 이스라엘 안 좋아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쪽 편이고 하마스 편이고. 저희가 제일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게 태극기, 성조기, 일본 깃발. 그 좌파들이 태극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깃발. 이 네 개가 또 그러면 사람들은 뭐 저기 중동 애들이 아니요. 공산당이네. 공산당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맞아요. 그리고 사진에 스프레이 뿌리고 막 갖다 때려 부시고 별일 다 버리는데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저희 관리하는 책임자한테 현장에 어머니 연락이 왔답니다. 이게 3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에서 메카시즘이 좀 필요했었나요? 너무 무방비 상태로 놔두다가 좌파 진영이 너무 커진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까지 들게 돼요. 이게 어떤 거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한국에 나가서 전 1년에 일주일도 집에 안 오고 그랬을 정도로 한국에만 있었으니까 처음엔 돈 엄청 갖다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비행기 값도 없어서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죠 집에다가. 하지만 어떤 거냐면요, 경제가 발전하면 안보도 튼튼해진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 거네요. 경제가 발전해져서 안보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쥐어짜는 이유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계속 있으면 결국은 그게 어디선가 골마 터져갖고 계속 부정부패가 일어나면서 망해가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혼자 해결을 하다 보니까 욕을 먹으면서 트럼프 아니었으면 미국은 망했다고 보고 미국이 망하면 한국도 같이 망한다고 저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블라인드 스팟이었던 것 같습니다. 몰랐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은 당연히 국방비 예산도 올라가기 때문에 보안이 강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곽종근 전 사령관 보면서 야 어떻게 군 기강이 저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막 그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 물론 뭐 사람이지만 좀 그런 걸 보면서 야 군 기강이 굉장히 이렇게 막 해이해졌구나 과거에 비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좌파 진영이 이렇게까지 강해질지 몰랐잖아요. 그 대표님도. 근데 한국도 그렇고 위기인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근데 위기에서 트럼프가 많이 바로잡고 있고 트럼프는 난세의 영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난세의 영웅이 지금 나와서 미국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 반면에 한국도 이번에 김문수 후보님이 뭐 누구든 좋은 김문수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유력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방송에서 그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전환기가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한국이. 그렇습니다. 미국보다 더 힘들어지죠.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국회도 다 저쪽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192석. 그러면서 거기다가 미국은 자원이라도 많잖아요. 한국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김문수 후보를 좋아하는 김문수 후보 PR장이 되는데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 청계천에 그러니까 저기를 먼저 찾아갔잖아요. 노조
근데 요새 이름도 요새 또 깜빡깜빡합니다. 야,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공평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바탕을 만들어 주면서 세상을 개혁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감동을 했고, 최근에 공약 하나가 또 청년 실업자들이 있어서 경력이 없으니까 취직을 못하는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구조가 지금 전부 이 비정규직만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청년 경력 없는 사람들을 뽑아줬을 때 기업체들한테 베네핏을 주는 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보고 정말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구나. 그 옆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몇 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죠? 김 후보. 제가 이 사진전을 시작하게 된 게 김문수 후보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면은 더 이렇게 좀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사업이라는 거는 전시를 전시죠. 많이 하고 미국을 진짜 순회해서 미국이 한국이라면 미국이 한국이라면은 최고로 쳐주고 책도 이 선물로 참전용사들한테 보내고 이러는 거를 뭐냐면 2008년에 제가 생명의 항해라고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이 출판 기념회를 경기도 이청사 도청 이청사 의정부에서 하고서 그날 행사 끝나고 거기 했던 사진전을 청계천으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불도 지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그만하지 하고 옆에 딴 분들이 그러는데 제가 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지만 뭘 그냥 중단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광화문에 전시하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30% 이상이 외국인이고 그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서 이 6.25 사진만 보면 옛날 지금의 모습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하고 현장을 비교하잖아요. 야 한국이 이렇게 컸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나라들 깃발을 달아주고 있을 때 야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6.25 때 우리가 자기네들 도와줬다고 우리한테 고맙다고 자기네 국기 얼마나 감동하는데요. 한국만 성공 사례가 된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참전해서 미국이 참전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독립한 나라들이 그 중에서 성공한 나라는 그것도 아주 그냥 대박으로 성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라크도 그래서 찬성 많이 했거든요. 한국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미국이 개입을 하면은 민주국가로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한국만 유일하게 성공 케이스가 되는 그런 제가 이라크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성하고도 많이 우리는 이 교육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을 하고 부모 세대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도 컸지만 한국민 스스로가 일어나는 것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진전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어렵던 한국이 오늘 일어난 모습을 통해서 다른 그 당시에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온 국민이 하나가 똘똘 뭉쳐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면 일어날 수 있다. 조건이 그게 있습니다. 국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았는데 제가 이 좌파 진영 사람들을 좀 알거든요. 기자 생활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도 여기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의 그런 성공적인 스토리들은 다 무시하고 한국 봐라 출생률 전 세계 꼴찌 그리고 그 빈부격차 크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 이런 부정적인 것만 부각시키고 한국이 마치 있으면 안 됐을 나라 북한이 완전히 먹었어야 되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아마 대표님도 잘 아시죠? 네. 그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북한에 가서 지금 살아라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탈북자들을 비판하고. 네. 왜 탈북자들을 욕을 해요? 저도 그게 제일 지금 전 세계에서 남한에서 태어났을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났을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한 끗 차로. 예.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탈북자로 와서 한국에서 그분들 공통적으로 얘기한, 제가 탈북자들하고 같이 평화통일 컨퍼런스라고 무대에 한 5명, 6명 이렇게 올려서 그분들이 북한에 관한 증언하고 지금 그런 행사를 한 8번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올라가서 한국에 와서 등 따숩고 따뜻한 물 언제 24시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해서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의 그 북한에서 있었던 그 세월, 고통의 세월, 오죽하면 탈북을 했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보상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한 사람들은,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을 조롱하고 북한 칭찬하고 중공 칭찬하는 사람들 중에 자식들을 북한이나 중공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나요? 다 미국으로 보내냐? 다 좌파들이 왜 다 미국으로 보내려고만 할까요? 네. 중국에 보내려고는 별로 안 그러는 거예요. 별로가 아니라 없죠. 이제는요. 그러니까 다 미국을 좋아하는 거야. 네. 그 좌파들도.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척 해야 그게 쿨한 건가요? 그래야지 자기들 지지 세력을 모으고 돈을 모으니까. 네. 결국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지만 부정부패하고 다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대표님,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책 홍보 한 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그냥 정말 대본 없이,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방송국에서도 미리 저한테 스크립트를 보내달라면 보내주면 프롬프트에 이렇게 뭐라고 나오거든요, 앞에. 네. 근데 그러면 그거 보지 않고 막 떠들어요. 네. 그런데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목소리도 이제 많이 안 좋아졌지만, 옛날에 진짜 제가 이제 연예인 하려고 했어요. 원래 KBS, SBS 코미디언 공채로도 합격하려고 합격하신 거죠? 예. 근데 저는 공채가 아니라 하여간에 합격은 했습니다. 그리고 KBS 그 30분짜리 다큐멘터리도 제 인간극장에 30분짜리 나와서 인간극장. 예. 아직도 갖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우선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에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한국에 많은 돌아가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한국을 지켜준 그분들한테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 이 일도 하고, 동시에 이거를 알림으로 해서 인간의 자유와 생명의 가치를 알릴 수 있고, 미국을 칭찬해서 결국은 그 득은 대한민국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고, 이 책은 어떤 분이 책을 사가고서 다시 몇 권을 또 사간 분이 문자로 보내준 게 있어요. 이거를 보면 6.25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책을 보니까. 예, 애들한테 전부 이거를 명절 때랑 선물을 하려고 이걸 주문을 했다. 네. 우선은 그러면 저희는 이게 얼마 남았지? 그거에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시장 지금 광화문 전시하는 것도 그렇고, 태풍에 날아가 갖고 막 부셔지고 보수하고 국기 찢어지고 뭐 그런 거. 근데 이것도 그런 험한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얘기만이 아닙니다. 전에 한번 10년 전에요, 청계광장에서 태풍이 몰아쳐서 액자가 막 다 쓰러지니까 국기가 같이 액자에 붙여놓은 게 쓰러졌거든요. 그날 전화가 한 30통은 왔어요. 대사관들에서.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이렇게. 예, 왜 우리나라 국기를 빨리, 그러니까 딴 나라 관심도 없어. 우리 거부터 세워줘 빨리. 그리고 재밌는 건요, 한 번은 중남미 국가들한테 너희들이 와서 너희 국기 앞에 사진 좀 찍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에서는요, 대사하고 네. 가족이 12명이 그 휘슬 달린 깃발 있죠. 네. 그거 들고 와서 쫙 행진해 갖고 왔습니다. 그거 거기에서 그런 경험하면 감동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이 있어야지. 왜냐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칭찬받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태국에 물관리 수주하러 그때 퇴임 전에 가실 때 그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사진전을 비행기로 날라가 갖고 가서 거기에서 전시를 했어요. 이 단체가 수십 군데 뭐 이 수백 개 한국에 있어가지고 뭐 전 세계에 지부도 있고 그래서 수십만 명이 있는데도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고 국빈 행사를 한 데는 저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그거 그냥 듣는 얘기 같지만 속으로 저는 만약에 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태국군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국에서 하는데 한국하고 일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필리핀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그한테 제가 필리핀군이 6.25 때 온 사진 36장을 또 보내드렸어요. 호주하고 또 이 뉴질랜드 거기에 가시는 어느 기동원 원장님께도 그렇게 해서 보내드려갖고 근데 저희가 어렵다 보니까 소정의 그 수수료는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서 한국은 정말 계속 감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우방을 모을 수 있고 저희가 오늘 방송에 원영석 기자님하고 얘기를 할게 제가 그 67개국을 초청하는 국제기구를 만들겠다고 해서 뭐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한 번씩 아니요 꼭 자파는 또 아군은 또 아군이다 네가 뭔데 그걸 네가 다 해 이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을 못 내고 그냥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라서 결국은 그거를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자 해서 국제기구를 결국은 만들 수 있다. 한국이 국제기구를 만들면요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돼갖고요 쟤네들 왜 또 힘쓰려고 그래 하고 우리를 경계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6.25를 가지고 이런 거를 해? 그러면 막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우리 큰형님한테 미국이 야 너희들 칭찬하는 거야 결국 그러면서 뒷배도 생기고 그러면 한국이 국제 무대에 힘을 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가 국제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특별한 자리 마련해 주실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정말 여러분들 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원영석 기자가 아니라서 이런 인재가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있다는 게 저는 아니 빈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여기 와서 해갖고 뭐 무슨 득을 얼마나 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같이 이렇게 얘기를 오래 해주고 그래서 오늘만이 아니라 며칠 동안도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에 하여튼 대선 경선 그리고 그 대선 이제 6월 3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지 이제 대표님의 활약상도 더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그래서 트럼프 저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미국에 와서 관세 때문에 오신다고 발표를 공약 하나 했는데 그때 저는 지금 현재 3군데 라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책을 보냈어요. 벌써 받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서명하고 책 사진을 해달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이제 후보가 대통령 되시면 또 가서 생떼 써서 그거 좀 해달라고. 그것처럼 미국에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잊어먹잖아요. 우리는 고마운 걸 많이 있죠. 거기에 제가 서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징징대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도움받은 걸 잃어버린다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제가 방송 너무 길게 감사합니다. 예,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